뷰티 업계가 지난 30년간 소비자들을 상대로 가장 성공적으로 해낸 가스라이팅이 이 흡수율 증가예요. 하지 마세요. 돈 아깝잖아. 안녕하세요, 문장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누군가는 폭로로 볼 수도 있고 좀 듣기 불편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특정 브랜드나 아니면 개인에게 피해를 드릴 목적으로 찍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맨즈뷰티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 또 5개가 넘는 브랜드들과 꽤 긴 시간 동안 12개의 제품을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해를 받지 않게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킨, 토너, 스킨 소프너 등으로 불리는 화장수, 지금부터는 토너라고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이 토너는 화장품 제조 기술과 화장품 공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목적과 효능을 이미 상실했다. 따라서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다 입니다. 이제 제 채널에서 토너가 안 나오기 시작했던 건 2022년 9월 23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째 안 나오고 있던 거죠. 추천도 안 했고 이거 쓰라고도 안 했고, 그리고 물론 족보템에도 넣지도 않았어요. 저한테도 유튜브 댓글이나 스킨인사이드 게시글로 요즘에 좀 유명해졌고 또 유행하는 제품들 이거 꼽아가지고 좋은지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답변은 제 영상에 안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컨텐츠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올리면은 조회수가 거의 보장되어 있는 팩폭 리뷰 이런 것도 안 하는 거고, 제가 느끼기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냥 영상을 안 찍는 걸로 대응을 합니다. 자, 다시 토너 얘기로 돌아가서, 근데도 불구하고 토너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냐? 이유는 아쉬운 점이 있는 제품을 파는 것과 아예 필요가 없는 제품을 파는 것은 다르니까. 전자는 아쉬운 만큼 가성비가 받쳐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선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은 매출이 떨어지고 당연히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포뮬레이션,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제품이 리뉴얼이 됩니다. 그렇게 더 좋은 제품이 되고 발전을 하는 건데, 이 후자는 발전이 없죠. 왜 발전이 없고 왜 필요가 없냐? 지금부터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토너는 효능을 완전히 잃은 제품이다. 토너가 필요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 90년대 초중반까지. 그때는 필요했어요. 여자든 남자든 전 국민이 비누로 세수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전설적인 광고가 나옵니다. 색조 화장 지우기 귀찮으시죠? 부드럽게 바르고 물로 씻기만 하면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TV 광고를 내면 전 국민이 다 같이 보던 시절이라 고현정님의 이 한마디가 몇 년 안 돼서 대한민국 욕실의 비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이 비누 대신에 클렌징 폼 아니어도 클렌저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토너랑 무슨 상관이냐? 토너를 왜 쓰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비누는 알칼리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약산성 제품을 붙여가지고 비누처럼 만들어서 약산성 비누가 나오지만, 원래 전통적인 비누의 제조 과정대로 제조를 하면 알칼리성이 돼요. 이 비누 거품으로 다 씻고 나오면 얼굴이 알칼리화 되면서 수분 손실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비누로 씻고 나오면 얼굴이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고, 이때 수분을 공급해주고 pH를 약산성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수분 손실도 줄어들고. 그렇게 돌려놓기 위해서 토너를 썼던 건데, 이상하지 않아? 지금 2026년에 이 이유 때문에 토너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은 클렌저들도 다 약산성으로 나오고, 만약에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딥 클렌징을 하더라도 씻고 나서 그냥 토너 째끼고 앰플이랑 크림만 발라줘도 pH는 충분히 돌아옵니다. 왜? 앰플이랑 크림이 다 약산성이잖아요. 맞잖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토너의 효능 중 첫 번째, pH 밸런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이건 이제가 아니고 그냥 아예 한참 전부터 없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또 이게 없어지면 아쉽잖아요. 누가? 여러분 말고 기업이 아쉽잖아. 토너도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올리브영에 있는 브랜드들만 생각해서 그런데,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들은 토너 하나에 10만원이 넘습니다. 유명한 것들, 여기서 브랜드는 얘기 안 하겠지만 18만원 하죠. 이것도 팔아야 되는데 아깝잖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효능을 만들어내죠. 뭘까? 흡수율 증가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도 이제 종사자이긴 하잖아요. 이 종사자가 되기 전에는 몰랐어. 뷰티 업계가 지난 30년간 소비자들을 상대로 가장 성공적으로 해낸 가스라이팅이 이 흡수율 증가예요. 광고나 아니면 옛날에 잡지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마른 스펀지 이론. 여러분, 세안하고 수건으로 얼굴 닦고 나면 얼굴이 쩍쩍 갈라지죠. 그거는 지금 바짝 마른 스펀지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비싼 앰플 이런 거 발라봤자 흡수도 안 되고 겉돌아요. 그러니까 토너를 먼저 적셔서 이
피부의 길, 다시 말할게요. 피부의 길, 이거를 열어줘야 영양이 피부 안으로 쏙쏙 들어간다, 이거다 라고 이제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토너로 얼굴을 적시면 흡수율이 올라간다. 예, 맞는 말입니다. 피부과나 생리학책 이런 거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부가 뭔가를 흡수하려면 각질층이 일단 불어 있어야 됩니다. 이 피부 겉면에 각질층이 불어 있어야 흡수가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하잖아. 왜 세균이랑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가게 각질층이 있는 건데 화장품이 뭐라고 얼굴에 흡수가 되겠냐고. 그 원리는 각질층이 불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각질층이 불어 있어야 흡수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각질층이 불지 않으면 아무것도 흡수가 안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근데 이상하잖아. 세수하고 나면 얼굴 안 불어 있어요? 불어 있잖아. 그거를 방금 내가 닦은 거잖아. 씻고 나서. 우리가 씻고 나면 수건으로 공짜로 있던 물을 닦아내고 이 돈 주고 산 비싼 물을 다시 얼굴에 바르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데? 나만 이상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토너의 효능 두 번째, 흡수율 증가는 피부의 각질층을 불리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역할을 하는 토너의 성분이 뭘까? H2O입니다. 좋은 거 들었다. 제 말을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토너에 뭐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각질층을 불려주는 역할을 H2O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H2O를 해도 각질은 뿜다는 거죠. H2O가 뭘까? 예, 물이죠. 이거는 알겠지. 그러면 토너 말고 다른 물을 찾아볼까요? 예, 수돗물. 우리 방금 세수한 물. 제가 작년 1월에 올린 씻는 방법 영상이 또 있습니다. 예, 씻는 방법을 누가 보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조회수 전혀 신경 안 쓰고 올린 건데 조회수도 많이 나왔어요. 예, 남자가 원래 그렇다, 그런 거다. 아무튼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샤워를 하고 나왔으면 수건으로 간단하게 물기만 닦고 바로 얼굴이랑 몸에 로션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말려야 얼굴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피부 컨디션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화장도 잘 먹습니다. 이렇게 로션을 먼저 바르지 않고 머리를 먼저 말리는 습관이 있으시면 어느 순간 얼굴에 각질이 막 일어나는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괜히 넣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토너 쓰지 말란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생각도 없었어. 그냥 토너 뭐 쓰면 되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그냥 안 써도 된다라고만 했었어. 그래서 그냥 뺀 건데, 이렇게 씻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만 바꾸면 토너의 두 번째 효능, 흡수율 증가, 이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각질층은 이미 불어 있어요. 심지어 찬물로 세수해도 불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씻고 나와서 머리랑 몸에 물기만 조금 수건으로 닦고, 이것도 왜 하는 거냐면 이제 물 떨어지잖아, 바닥에. 그게 싫어서. 그냥 그 정도만 아니게 되면 바로 그냥 얼굴에다 앰플이랑 크림만 발라줘라. 앰플 안 쓰면 그냥 크림만 발라줘라. 그러면 굳이 토너를 살 필요가 없다. 자, 여기까지 토너를 안 써도 되는 이유 첫 번째, 토너는 효능을 완전히 잃은 제품이다. pH 밸런스는 비누 쓰던 시절에나 필요했던 거고, 두 번째, 흡수율 증가, 뭐 피부의 길, 뭐 마른 스펀지 이론, 이거는 씻고 나와서 그냥 머리 말리기 전에 앰플이랑 크림 발라주면 완벽하게 수돗물로 대체가 된다. 고로 이 두 가지 효능을 기대하면서 토너를 그냥 의무적으로 바르고 있던 분들은 지금까지 돈 낭비한 거다. 네, 안 사도 되는 걸 산 거다. 이거를 나도 3년 전에 알았으니까 얼마를 낭비를 한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하지 마세요. 돈 아깝잖아. 자, 지금까지는 토너를 안 사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토너의 부작용, 토너를 써서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남자만 해당되는 거. 가끔씩 귀찮아서 토너만 바르게 된다. 놀랍게도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 남자들이 되게 신기해요. 내 앞에 토너랑 크림이 있어도 토너를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은 뭔가 안 바르고 싶어. 귀찮아. 이러면 이제 우리 피부는 비명을 지른다. 그럴 바에 차라리 토너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다. 바로 크림부터 바르게 해. 이거는 은근 남자들이 많이 겪는 단점이고, 다음으로 대표적인 닥토가 있죠. 이거 토너 패드. 이게 아무리 부드러운 천을 쓴다고 하더라도 패드로 피부를 문지르는 행위는 이 각질층 입장에서 사포로 문지르는 행위입니다. 특히 씻고 나서 각질층이 불어있다 그랬죠. 그때는 아무리 정말 부드러운 그런 면을 사용한다고 해도 갈아내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피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패드 제품 저도 있어요. 저도 쓰고. 저는 이걸 단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바로 팩 대용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패드가 있으면 씻고 나와서 얼굴에 보습제를 다 바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올려서 팩 대용으로 써주시고, 또는 시트팩을 썼을 때 얼굴에서 팩이 다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보습감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팩을 할 때 그 위에 같이 올려두고 이중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가장 좋은 활용법입니다. 절대 얼굴을 문지르지 마라. 한 3년 전만 해도 닥토가 유행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는 클렌징 오일 유행, 클렌징 밀크 유행, PDRN 유행, 이런 것처럼 한 번씩 거대하게 업계 전체에서 밀어서 만드는 유행이었던 겁니다. 제가 5년 전부터 클렌징 오일 쓸 필요 전혀 없다고 다른 의사분이랑 나랑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주구장창 말했던 사람인데, 지금 클렌징 오일 아무도 안 쓰죠? 이젠 밀크가 유행이잖아. 예, 이것도 그런 겁니다.
화장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지금 나한테 발랐을 때 좋은 거 10년 뒤에 발랐을 때 안 좋을까? 아니야. 유행이 있을 이유가 없어. 화장품을 다 미는 거야.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토너는 이미 그 효능을 다 잃었기 때문에 굳이 돈 주고 사서 쓸 필요가 없다. 여기에 더해서 닥토, 또 남자들 특성, 귀찮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피부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 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여러 브랜드와, 정말 다양한 브랜드와 한 12가지 정도 제품을 같이 개발하고, 몇몇 제품들은 포뮬레이션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제품 기획, 스킨 구성 이거 다 해봤는데, 뭐 올인원, 크림, 보습제, 세럼, 앰플, 뭐 심지어 메이크업 제품군 이런 걸 개발할 때는 모든 브랜드들이 다, 내가 본 모든 브랜드들이 최소 포뮬레이션을 15회 이상 합니다. 브랜드나 제조사의 연구원분들이 있고 배합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레시피를 처방해서 배합까지 해서 결과물을 내는 걸 포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나고 유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제품 샘플이 나오고 그걸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 성분들의 약간의 비율 변화로도 제형, 사용감 이게 천차만별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형 분리가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마지막에 테스트를 했을 때 보습력과 자극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조율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완성된 안전한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토너는 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용화라는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용화가 뭐냐? 쉽게 말해서 물이 있잖아. 이 물에다가 이 유효 성분들, 이게 그냥 넣으면 안 녹아, 물에. 그래서 이걸 분자를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다다다다다 쏴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토너는 이러면 끝입니다. 정말 뚝딱 만들어요. 그리고 토너는 성분 비율이 좀 바뀐다고 해도 제형이랑 사용감의 변화가 매우 적은 편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물에다가 쪼개가지고 넣는 거라서 제형 분리가 일어날 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너를 열심히 라고 하면 좀 아닌 것 같고, 심도 있게 중요하게, 아무튼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기업이 나빠서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토너야. 심도 있게 만들 수가 없는데 열심히 만들 수가 없어, 토너는. 그래서 그냥 스킨 맞추는 용, 또 다른 앰플이랑 크림 있으면은 그 옆에 라인 맞추는 용으로 추가해서 파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직접 연구소를 갖고 정말 수백 개의 제조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제조사들한테 ODM을 맡기는 중소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또 제조사에서 직접 연구해서 배합하고 만드는 제조사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무리 싸더라도 물보다는 토너가 비싸잖아. 이거 안 써도 된다, 이거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은 욕먹기 딱 좋죠. 누구한테? 대중들 말고 종사자들한테 욕먹기 딱 좋은데, 물론 쓰면 좋은 토너도 있습니다. 난 정말 토너 써야겠다, 내가 스킨 로션 순서로 평생을 써왔는데 피부에 아무 문제 없었어, 그냥 쓰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피부에 도움이 되는 토너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정제수 대신에 추출물 또는 배합액이 들어간 토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물이 아니고 베이스를 유효 성분으로 쓴 거죠. 제가 만든 올인원도 토너는 아니지만 정제수 대신에 콜라드 그린 추출물을 쓴 거고, 진정 효과가 있는 베이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비슷한 걸로는 병풀 추출물인 시카, 진정 베이스고요. 어성초 추출물인 양모밀, 이건 여드름 균을 잡는 베이스입니다. 또 사철 쑥 추출물, 이름이 되게 어렵네. 이거는 홍조 완화 베이스고요. 또 쌀겨수라는 것도 있는데 미백 기능성 베이스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들어있어요. 자, 이런 게 정제수에 조금 섞여 있다 그러면 의미 없는 거고, 정제수 대신 들어가 있다, 성분표를 보면 정제수보다 더 앞에 있다, 그리고 함량 표기가 되어 있다, 보통 ppm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러면 일반 토너처럼 그냥 물 바르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이런 걸 쓰시는 게, 비싸봤자 2-3천원 차이고 2만원 주고 물 바르느니 23,000원 아니면 25,000원 주고 이런 거 써라, 이거죠. 그리고 또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토너, 성분표에는 소듐 히알루로네이트라고 적혀있을 건데 이것도 이름이 되게 어렵네. 이거를 넣어서 점도가 어느 정도 있는 토너들, 이걸 넣으면 점도가 어느 정도 생겨요, 토너에. 그 콧물 토너라고 하죠. 그거는 보습 기능이 좋은 토너입니다. 그래서 앰플이랑 크림을 다 발랐는데도 속건조가 좀 느껴지거나 조금 보습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럴 때 이런 콧물 토너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정제수 대신에 추출물 베이스의 토너, 그리고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넣은 콧물 토너, 점도 있는 토너,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이제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는 토너인데, 근데 또 콧물 토너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게, 그 카보모라고 있는데 되게 가성비 있는 성분이에요. 여러분한테 말고 브랜드한테 가성비가 좋아. 이게 0.5%만 넣어도, 그냥 물에만 넣어도 되게 콧물처럼 변해, 점도가. 근데 사실상 이제 물로 만든 풀 같은 거지, 보습력 전혀 없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분자 히알루론산,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보습력 강한 콧물 토너다 이렇게 해서 파는 애들도 대부분 카보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많이 넣어서 점도를 낸 게 아니라 카보머 넣어서 점도를 맞춘 다음에 조금 진짜 사실 진짜 분자 하나 딱 넣어도 넣은 거거든. 아무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토너는 진짜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지금 쓰고 있는 토너의 전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있는 토너인지 근데 또 카보머가 같이 있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정제수 베이스인지 아니면 추출물 베이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2026년이고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 원래는 화장품 하면 무조건 프랑스 로레알 미만 다 잡이었고, 2위가 이제 믿고 쓰는 미국 화장품, 그리고 3위가 가성비의 한국 K뷰티였는데 지금은 미국 그냥 제쳐버렸고 전 세계에서 프랑스랑 1, 2위를 다투고 있고,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프랑스도 다 제쳤습니다. 미국이랑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한국 화장품이에요. 저도 제조사를 많이 다녀요. 울산의 화학공단, 인천의 남동공단, 그런 제가 봐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제일 좋아. 제품력이. 이 화장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 최고야. 운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토너 이거 좀 안 쓰게 되면 매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아이씨 원장군 때문에 매출 떨어졌네 이럴까? 아니야. 더 기를 쓰고 앰플이랑 크림, 세럼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 만들려고 하겠지. 이거를 브랜드에서도 할 거고 그 뒤에 있는 제조사에서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영상의 내용을 많이 인지하게 될수록 과장해서 마케팅하는 브랜드들은 더더욱 도태되겠지.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 기업도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아니라면 발전이 멈춰. 이 발바닥에 불이 딱 떨어져야 소비자들이 내막을 알고 매출이 떨어져야 혁신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제가 욕을 좀 더 먹더라도 한국에서 좋은 제품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걸 또 내가 리뷰하면서 하나씩 보면서 먹고 살지. 여러분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이제 영상 끌라 했잖아. 지금 좋아요를 눌러. 이걸 눌러주면 여러분 친구 10명이 이걸 더 보게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1년 뒤, 2년 뒤에는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거야. 그때 되면 내가 빠르게 와서 알려줄게. 그리고 프랑스도 이제 제치고 한국 화장품 전 세계 1등 조만간일 겁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시장과 세상의 인식을 바꿀 수가 있다.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Lost in time, I was told